차차차 라디오 사회를 맡게 된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야기 손님으로 나왔었는데 오늘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에 카메라도 있고 처음 써보는 핀마이크도 있고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 서니까 더 힘들어지네요. 어쨌든 오늘은 그 언어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도 보셨죠? 발음이 꼬이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셨으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주현이라고 하고요. 광진 자기 전생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 소속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진 자립생활센터. 광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네. 거기서 어떤 위치에 있으세요? 소장입니다. 아, 소장이시구나. 저랑 급이 다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거기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역사회에서 자기들이 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는 민간단체. 민간단체? 네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자기 자기 선택권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그걸 자립생활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그러셨죠? 결정권. 이거 말이 참 어려운 말들이 많네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참 힘들겠어요. 네. 어쨌든 지금 오늘 이야기가 언어 장애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소장님도 언어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그 언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뭐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건 좀 그렇고 먼저 어려움 당한 이야기들 아니면 뭐 좀 재밌다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화가 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않고요. 소장님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저희도 저하고 잠시만요. 동네 저하고 비슷한 언어장애 갖고 있는 동네의 소장님과 비슷한 언어장애인의 이야기. 이 친구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40이 넘었는데 아직 소녀예요. 어? 소녀라고. 소녀?
솔로 아 잠시만. 아 나 진짜 못 알아듣겠는데 죄송한데요. 뭐라고? 결혼을 못했다고. 아 결혼을 못했다고. 총각이에요? 네. 그러면 아 총각. 결혼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한 총각이다.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아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아 이브에 오케이. 외로움을 좀 달래려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술집에 갔는데 술집에 집에 자리가 좀 있었는데도 어? 자리가 있었는데 아 그 술집에 자리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주인이 나가라고 했대요. 잠시만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다고? 아 자리가 있는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나가라고 했다는 얘기죠. 네. 아 이라고 아 잠시만 친구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술집 주인 하고 옥시가 기대 친구가 주인이랑 옥신각신했다고? 하다가 어. 네. 자기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위반으로 제 신고를 하겠다고 어. 네. 경찰서에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 죄송해요 제가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화내지 마세요 소장님. 제가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힘들어서 어떡해. 이건 뭐예요? 오. 내가 다시 못해줄게. 이런 것도 갖고 다니세요 평소에? 네. 아, 좀 무서운 분이네. 이 답답하네.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알아듣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한 건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 이야기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외로움을 달래러 혼자 술집에 갔는데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도 자리 없다고 나가라 하더래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친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받는 경찰이 이 친구 말을 못 알아들어서 포기하고 다른 술집에 갔대요. 근데 오히려 먼저 본 술집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다른 술집에까지 찾아와서 항의하는 이 친구를 강제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취객 취급하면서 경찰차에 태워서 강제 귀가를 시켰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이 자초지종을 듣고 항의하니 그제서야 경찰이 사과하더래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AAC라고 하는데 AAC는 오그먼테티브 앤드 올터너티브 커뮤니케이션, 즉 보완 대체 의사소통의 약자입니다. 영어 발음 참 우지죠? 제가 언어장애가 없었으면 원어민 발음으로 섹시하게 소개해드렸을 텐데 참 아쉽네요. 크크크. 이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뇌병변 장애인들을 포함한 중증의 언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말판을 사용하거나
메모지를 활용해 필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AAC의 일종입니다. 또 특별한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 한참을 집중해서 들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 활동보조인이 의사표현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사용하지요. 이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나 수화통역사처럼 이러한 것들을 말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의사전달 방식도 넓은 의미에서 이 AAC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이것 또한 제 의사소통의 방법이고 개성이라 생각하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AAC를 사용하시고 나서 좋았던 점이 어떤 거예요? AAC를 사용하게 되면서 강의나 토론 요청이 잦아지고 그것이 기사화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투명 인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느낌이랄까? 언어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AAC를 포함한 지역사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시스템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AAC를 사용하시다가 혹시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된 적은 없으세요? 뭐 또 다른 거 나옵니까? 소장님 정말 많은 거 들고 다니시네요. 좀 부자여야 되겠어요. 이런 거 다 하려면. 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대화를 하려면 지금 지읒처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서요. 그렇군요. 불편한 것들이 정말 많기는 하군요. 그런데 사실은 소장님이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여러 가지 겪으셨던 어려움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못다한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소장님 얘기입니까? 여기를 몇 가지 모아봤어요. 소장님 이야기를 몇 가지 모아보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언어장애인으로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어 방문해야 하거나 만날 사람이 있을 때 혼자서 가면 의사소통이 안 돼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동하고 가면 대화의 주체는 나인데 나랑 이야기하지 않고 대동한 비언어장애인과 이야기하려 해요. 심지어 제가 앞에 있는데도 비언어장애인에게 이러이러하다고 전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듣는 건 다 알아들으니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라고 화를 내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비언어장애인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제 휴대폰에 전화를 해서 못 알아듣겠다고 옆에 아무도 없냐고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개인 휴대폰에 전화해서 누굴 바꿔달라고 하느냐 빽소리 지르고 끊어버리죠. 신기한 게 흥분해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욕을 할 때는 말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돼요. 하하. 혼자서 누군가와 대화할 경우 음성으로 대화가 어려워 필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내가 글로 써주면 답도 굳이 글로 해줄 때가 있어요. 듣는 건 문제 없으니 말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답을 글로 써주는 경우가 있어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선회를 좋아해 평소 시장에서 회를 떠다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번은 자주 가던 횟집이 쉬는 날이라 다른 횟집에 갔는데 주인이 회 주문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구걸하러 온 사람 취급하고 손사래를 치며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 뜨러 왔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알아듣고 어떤 회를 뜨러 왔냐 물어보길래
기분 상해서 됐어요.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 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집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 진짜 망한 거예요. 언어장애가 있어도 말조심해야겠다 반성했죠. 하하. 또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목소리로 본인 정보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언어장애가 있으면 본인 확인이 어려워 결국에는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는 아이러니죠. 제가 집회에서 발언을 하거나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할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요. 신문 기사에 제가 이야기한 것만 쏙 빼고 기사가 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 이야기가 영양가가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였다 생각해요. 못 알아들었으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걸로 개인적으로 물어보든가 기레기들 같으니라고. 술 마시면 말이 더 잘 나와. 대학 시절 친구들이랑 술집에 가면 대화하기 전에 야 넌 일단 한 잔 먹고 시작하자 라며 술부터 따라주곤 했어요. 솔직히 강의나 토론을 해야 할 경우 종종 술을 마시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장님도 성격이 안 좋으시군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제가 이제 제일 사실은 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언어 장애인, 내가 이 언어 장애를 가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까 이제 얘기도 아까도 얘기도 잠시 하셨는데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어때요? 제일 먼저 소장님이 내가 투명 인간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걸 느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 또 욕? 소리부터 지르죠. 아, 소리부터 지른다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아, 나한테 얘기하라고 소리를 지른다고요? 네가 성경 좀 뭐, 응? 성경이 좀 아까 말씀 응. 좀 뭐했고 아, 성격이 안 좋죠. 예. 흥분부터 하고 막 소리 지르기부터. 아, 흥분부터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소리 지른다. 아, 일단 소장님이 그럼 이제 뭔가 사람이랑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첫째, 일단 열이 받는다. 둘째, 소리 지른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그냥 욕으로 마무리? 일단 욕하고 나면 이제 모든 상황 종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건 아니죠. 뭐 이렇게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니죠. 네. 하나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좀 이게 아니 근데 알아듣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뭐 그거는 언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똑같이 느끼는데, 근데 뭐 소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장애가 언어 장애인데 내가 알아듣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일종의 강박 아니에요? 강박?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아, 오케이. 그러면 아까 이제 이야기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AAC를 이용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기구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즉석에서 어떤 이야기가 하려면 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비장애인이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불편해하시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아, 내가 기다리게 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게 짜증난다. 혹시 그런 거 소장님이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아요? 아, 고마워. 그러니까 소장님이 성격이 나쁜 거야. 어쨌든, 예. 그리고 뭐 어차피 이야기 손님을 모시려고 하면 사전 조사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사실 소장님에 대해서 살짝 뒷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이번 지방선거 때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정당 활동 혹은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장애인 운동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역의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투쟁과 타협을 병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영역뿐 아니라 제도권의 힘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진보정당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06년부터 매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어요.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죠. 이번 선거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유권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제 언어장애는 발음이 아니라 발성의 문제라는 진단으로 작은 목소리를 보완하기 위해 특공대나 비밀 요원들이 사용하는 넥마이크를 개조해 이용하기도 하고 휴대용 스피커를 목에 걸고 휴대폰 AAC 앱을 사용해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동그란 휴대용 스피커를 목에 건 모습이 마치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 같다고 이런 맨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어요. 하하, 한계는 있었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생각해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한다면 의사소통 권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옆에서 이걸 사용하신 거 보니까 그 영화 특정 영화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 이 가면 뒤집어 쓰고 이거 목에다가 이상한 거 막 해놓고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거 같아요. 어쨌든 소장님이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하시려는 그 의도는 알겠지만 사실 저는 뭐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래도 계속 이런 일을 하겠다, 어떤 활동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개인적인 경험들과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지원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한 한국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의 활동 경험들을 가지고 지난달에 호주에서 열린 보완대체 의사소통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해 사례 발표를 진행하고 선진국의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돌발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이게 이런 이런 AAC 기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급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한테, 언어 장애인들한테 특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나요? 보급은 서울시뿐 아니라 여러 경로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되는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고 교육이 따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한 현실입니다. 소장님은 계속 지금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시고 계시니까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그렇게 그래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겪고 나오시고 이겨 나오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어 장애인을 대할 때 비장애인들이 이런 거는 좀 기억해서 좀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평소에 언어장애인을 대할 때 못 알아들었으면서 알아들은 척 하는 게 더 신뢰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봐라 라고 하는데 종종 몇 번씩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대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포기해도 계속 물어보는 경우 난감할 때가 있죠. 특히 제가 아재 개그를 종종 하는데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알아들으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굳이 수차례 물어봐서 알아듣고는 헛수고 했다며 기분 상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하. 저기 소장님, 아재 개그는요 비장애인들끼리도 욕해요. 하지 마세요. 아재 개그는 아셨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아니면 여기 나와서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말 다 못했는데 꼭 이 이야기는 더 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시면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같은데. 에?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다 하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소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나름 뭐 이렇게 조금 애를 써봤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뭐 넓이,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라차차 라디오. 네,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끝마치게 되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